생산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각기 틀리지만 주요 부품은 동일하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품 도면을 포함한 도면 작성 시 그 부품도를 항상 다시 그려야 한다면 너무도 비효율적이겠지요. 오토캐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객체들을 하나로 블록화시켜 도면 작성의 효율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습 도면으로 쉽게 따라 배우는 2D 오토캐드 교재 318에서 319페이지의 블록 명령, 320페이지의 W 블록 명령, 그리고 321페이지의 인서트 명령, 322페이지의 B 에디트 명령, 그리고 327페이지의 베이스 명령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객체들을 그룹핑하고 이를 블록화하고 삽입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익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반복적인 도면 작업의 시간과 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소연씨,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자동차가 종류는 달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새로운 자동차 도면을 작성할 때 같이 쓰이는 부품까지 다시 그려야 될까요? 에이, 설마요. 오토캐드가 그렇게 비효율적일 리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찾아봐야겠네요. 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블록화된 객체를 언제든지 신규 작성 도면에 적용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W블럭, 즉 블럭 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W블럭은 개별 객체를 그룹화하여 별도의 CAD 파일로 저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 명령, 블록 작성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살펴보면 선택한 객체를 블록으로 정의해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록이란 개념은 각기 다른 객체들, 때로는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개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명령어로는 블록을 여러분들이 명령 입력창에 입력해 주셔서 엔터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로는 B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명령 아이콘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명령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홈 탭, 블록 패널에서 작성, 블록 작성이라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블록 명령을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상에 사각형과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각각 다른 요소인데요. 이 요소를 하나로 블록화시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블록 명령어를 실행시킨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에서 먼저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과 원, 아니면 원과 사각형, 형식 등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객체에서 객체 선택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해당 객체를 선택한 다음 엔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점에서 선택점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서 객체에 존재하는 특정점을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점은 삽입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해당의 블록 단위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대화 상자에 인치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객체가 블록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블록 명령어를 통해서 블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명령의 단축키는 알파벳 B를 활용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블록 패널에서 다음에 작성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블록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기존 객체를 유지하는 방법, 기존 객체를 블록화하는 방법, 기존 객체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 예제를 통해서 위에 있는 세 가지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 예제를 보시면 사각형과 그리고 무늬가 지금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각형과 무늬를 함께 블록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기존 객체는 유지하면서 블록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리본 메뉴에서 블록의 작성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블록 정의에 대한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름을 제가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드래그를 통해서 두 개의 객체를 동시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엔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준점에 선택점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객체의 특정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해당의 블록화된 객체가 미리 보기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객체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객체 카테고리 안에서 유지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기존 객체는 블록화되지 않고 새로운 블록화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지가 체크가 되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록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화면에 보이는 객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각형과 무늬가 그대로 유지된 채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존 객체 블록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존 객체를 유지하는 방법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기존 객체까지도 블록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리본 메뉴에서 블록 패널에서 작성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2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유지가 아니라 블록으로 변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에서 선택점 아이콘을 클릭해서 특정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리 보기 형식으로 블록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 존재하는 기존 객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블록화되어서 선택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객체 삭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상단 리본 메뉴에 블록 패널에서 작성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3이라고 주고요. 객체 선택 아이콘을 이용해서 두 객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삭제를 클릭하고 기준점에 선택점 아이콘을 클릭해서 특정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형식으로 해당 블록화된 객체가 보일 거고요. 이 블록화된 객체가 확인이 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블록은 만들어졌는데 현재 기존의 객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블록 명령. W블록 블록 쓰기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블록이란 명령어를 학습하셨는데요. 블록은 여러 개의 객체를 그룹핑해서, 즉 CAD에 또는 컴퓨터에 임시로 저장해주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W블록 명령어를 이용해 주시면 여러 개의 객체들을 그룹핑해서 CAD 파일로 여러분들이 별도로 작성해주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해당 명령의 단축키는 W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리본 메뉴의 삽입 탭에서 블록 정의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W블록을
활용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블록, 블록 쓰기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W를 사용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홈 탭이 아니라 삽입 탭에서 블록 정의 패널에 다음과 같은 블록 작성과 블록 쓰기가 모여 있는 곳에서 블록 쓰기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블록에서 학습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방법, 즉 기존 객체 유지, 기존 객체 블록화, 기존 객체 삭제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습 예제를 통해서 블록화된 객체를 CAD 파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본 메뉴에서 삽입 탭, 블록 정의, 블록 쓰기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파일 이름 및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란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탕화면으로 경로를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이름을 1, 2, 3이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카테고리에서 객체 선택 명령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동시에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밑에 보시면 기존 객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유지, 블록으로 변환, 도면에서 삭제. 이 부분은 블록에서 학습하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단 유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카테고리에서 선택점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객체의 특정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입 삽입이 밀리미터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바탕화면에서 파일이 생성됐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바탕화면에 1, 2, 3이라는 블록이 CAD 파일로 별도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W블록을 사용하시면 블록과 다르게 CAD 파일 형태의 블록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인서트 명령. 인서트, 블록 삽입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블록 그리고 W블록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요. 서로 다른 객체를 하나로 블록화 시켜주는 명령어들이었죠. 이렇게 블록화된 요소들은 언제든지 인서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 화면에 다시 삽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명령어는 명령어 입력창에 직접 인서트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로는 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본 메뉴의 홈 탭, 블록 패널에서 다음과 같은 삽입 명령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인서트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 명령으로 만들어진 객체는 바로 인서트에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 명령으로 만들어진 블록은 메모리상에 기억되어 있거나 임시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이 이름에 적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W블록으로 만든 블록은 파일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경로에 해당 이름의 블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축척이라든지 삽입점, 회전, 즉 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회전 값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지정하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 화면의 임의의 곳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 블록이 그 위치에 삽입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서트 블록 삽입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는 I를 사용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삽입 탭에서 블록 패널에 다음과 같은 삽입이라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인서트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블록화 하시거나 W블록화된 객체를 다시 인서트 명령으로 불러들여서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삽입되는 객체의 축척이라든지 회전값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습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있고 그 사이에 패턴, 즉 해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블록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록 작성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AAA라고 주고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해당 객체들을 모두 선택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에서 선택점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특정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미터를 확인하신 다음 또 미리 보기로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AA라는 이름으로 블록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블록으로 정의된 블록은 메모리상에서 임시적으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DWG라든지 CAD 파일로 저장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삽입 리본 메뉴에서 블록 패널에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AA라는 이름으로 현재 미리 지금 찾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축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X, Y, Z로 구분되어지고요. 현재의 상태를 1로 봅니다. 제가 X축을 2, 2배 정도 늘어나겠다. Y축을 0.5, Y축으로 절반 정도 줄이겠다 라는 개념으로 축척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제가 45도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X축과 Y축의 크기가 변경이 되었고요. 45도로 회전된 블럭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에디트 명령. 비에디트 블록 편집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되어지고 화면상에 삽입되어진 블록을 다시 한번 재편집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블록 편집, 즉 비에디트 명령입니다. 비에디트 명령은 명령어 비에디트를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단축키 B2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리본 메뉴의 홈 탭, 블록 패널의 편집, 다음과 같은 블록 편집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도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블록 편집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실행시켜 주시면 다음과 같이 블록 정의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도면 상태에서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삽입된 블록의 요소들을 리스트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 중에 여러분들이 편집하고자 하는 블록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블록 편집기 상태로 화면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블록의 형태를 변경해 주시거나 아니면 추가해 주시거나 삭제, 때로는 무늬가 들어가 있다면, 즉 해치가 들어가 있다면 그 해치를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거나 아니면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저장했을 때는 재정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블록 편집기를 닫아 주시면 해당 블록이 변경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에디트 블록 편집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블록 편집 명령어는 단축키 B2를 활용하고요. 명령어 아이콘은 삽입 탭에서 블록 정의 패널에 다음에 블록 편집기 명령 아이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크게 블록 요소 및 특성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블록을 재정의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사각형이 있고요. 내부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늬, 즉 해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의 객체들이 지금 현재 화면상에 존재하는데요. 이 객체를 블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작성을 클릭하고요. 이름을 제가 CCC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3개의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객체의 상황은 블록으로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에서 선택점 아이콘을 클릭해서 객체의 특정 요소에 특정 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리미터를 확인하신 다음 블록화될 객체를 미리 보기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C라는 블록의 이름으로 블록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명령어 입력창에 B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다음과 같이 리스트상에 CCC라는 것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CCC를 클릭하게 되면 방금 만들었던 블록을 여러분들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블록 편집기 상태로 리본 메뉴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해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해치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변경해 볼까요? 다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ESC를 누르고요. 리본 메뉴를 보시면 블록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해당 블록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 편집기를 닫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된 블록으로 현재 블록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명령. 베이스 기준점 설정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면의 삽입 기준점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insert라는 명령어를 앞선 학습에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록을 만들 때 기준점을 설정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삽입을 할 때, 인서트를 할 때는 처음에 블록화를 할 때 있어서 설정하셨던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삽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베이스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좌표값에 의해서 블록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명령어는 명령 입력창에 베이스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 엔터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리본 메뉴의 홈 탭, 블록 패널에서 기준점 설정이라는 다음의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CS라는 좌표가 있죠. X와 Y가 모여지는 이 점은 우리가 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0,0점이죠. 이 UCS를 옮겨 놓고 베이스를 이용해서 300, 0으로 여러분들이 좌표값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insert 명령을 실행한 다음, 그리고 삽입의 위치를 300과 300, 0으로 입력해 주시면 처음에 설정하셨던 그 기준점에 기준을 해서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 베이스 기준점에 의해서 객체가 삽입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베이스 블록 편집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명령어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직접 명령어 입력창에 베이스라고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명령어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명령 아이콘은 리본 메뉴의 홈 탭에서 블록 패널에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명령 이미지 아이콘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통해서 좌표값, 즉 기준점의 좌표값을 설정해서 삽입된 객체를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습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그라미는 222라는 이름으로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그만한 점이 보이시죠? 여기를 0점으로 설정하고 가로, 세로 300 정도 되는 교차 지점에 해당 222라는 블록을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하단에 있는 UCS를 클릭하시고요. UCS를 끌어서 조그만한 점의 중간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0,0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베이스라는 명령을 입력하신 다음 좌표값을 300, 300, 0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를 입력해서 인서트 대화창을 오픈시키고요. 이름이 222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삽입점에서 X를 300, Y를 300을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가로 세로 300의 교차 지점에 블록 객체가 위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 작성 시 기존, 즉 원본 객체의 변화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객체 또는 성분들을 하나로 그룹핑하는 것을 블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원본이라는 객체를 보통 블록 대화 상자에서 리테인, 즉 유지시킬 수도 있고 또 블록화 시킬 수도 있고 또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즉 원본 객체를 또 하나 복사를 해주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복사 카피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한 객체를 블록으로 정의하여 작성할 때 사용하는 블록 명령, 도면의 일부분을 다른 도면 파일로 저장하거나 지정한 블록 정의를 별도의 도면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W 블록 명령, 현재 도면의 블록 또는 도면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인서트 명령, 그리고 블록 편집기에서 블록 정의를 열고 수정 및 편집할 때 사용하는 B-에디트와 현재 도면의 삽입 기준점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베이스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타일, m텍스트, 그리고 텍스트 명령을 통해 문자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